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란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애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네 유전자 때문에 애가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애를 더 이상 책임지는 것도 싫고 이 애를 보고 있자니 당신 보는 것도 싫으니까 이혼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사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라는 이 개념이 아주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있어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부모님께서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하나의 가정을 꾸렸으니 우리 방식대로 잘 해결해 볼게요. 이러면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육아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이걸 잘 이겨내야 돼. 그러면 육아 때문에 힘들 때 더 하나로 단단해지는 거죠. 결혼한 이후에 내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서로 잘 받아들이면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 나는 내 삶이 중요해.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해. 근데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럼 난 저 사람을 만나야 돼. 이러면 불륜이 되는 거고. 나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게 더 중요해. 뭐 부부 공동생활? 아니 나 혼자 이 돈 벌어가지고 쓰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돼? 내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또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 잘 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야. 너랑 나랑 다른 사람이 만났지만 이제는 정말 딱 하나가 돼서 서로 잘 의지하고 조율해 가면서 공동체가 된 거야. 이 생각을 명확히 하면 너무 잘 삽니다.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내가 아무리 하나의 팀이 되려고 해도 내 배우자가 나는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노력을 해야 부부 생활이 잘 행복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각자 관리해도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각자 관리해도 서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가령 생활비를 100만 원씩 모아가지고 이 돈은 공동생활비로 쓰지만 내가 버는 돈은 내가 알아서 뭐 저축을 하던 투자를 하든 이렇게 관리를 하기로 했다. 이러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100만 원 냈어. 200만 원 남았네. 이건 내 돈이니까 이걸로 그러면 나 도박해볼까? 이걸로 그러면 나 명품 할부로 사볼까? 이렇게 돼서 이 돈을 흥청망청 쓰면 나머지 한쪽 배우자는 내가 남은 월급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어.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도 쓸 수 있는 거를 안 쓰는 건데. 그래서 따로 관리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이걸 매 순간 매일매일 서로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뭐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혹은 뭐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둘이 약속을 해가지고 얼마 모았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 당신은 그거 예금 적금에 아니면 주식 투자할 거야? 그래? 알겠어. 좀 이런 현황을 공유해서 나중에 부부 사이에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가령 뭐 집을 사야 된다던가, 혹은 전세 만료됐는데 전세 보증금 올려달래. 이랬을 때 우리가 굵직굵직한 일이 생겼을 때 경제 공동체로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부부는 한 사람이 하나로 다 관리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하나로 관리하는 게 편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따로 관리할 수 있죠. 따로 관리할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대방한테 다 공유를 해줘야 되는 거고, 각자 관리하면 서로 공유를 해줘야 나중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녀가 잘 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자녀가 의도치 않게 비행 청소년이 된다던가 혹은 성년이 됐는데도 여기저기 사고를 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내 아이가 그렇게 자란 것이 내 배우자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애가 이렇게 자란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답답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애가 그걸 그대로 배워서 네 유전자 때문에 애가 이렇게 큰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애를 더 이상 책임지는 것도 싫고 이 애를 보고 있자니 당신 보는 것도 싫으니까 이혼해. 자녀가 자신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성장한 것에 대한 책임을 내 배우자한테 돌리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봐봐. 당신 문제, 당신 형제자매, 당신 부모님도 이랬잖아 하면서 가족까지 싸잡아가지고 막 비난하고 비하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거는 니네 집안, 네 유전자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없고 오롯이 내 배우자와의 책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고결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흠없는 사람인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과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네, 새롭게 놀라는 계기가 되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네. 가령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내 배우자가 너무 나를 옥매고 올가매고 특히 경제적으로 올가매고 내가 돈 쓰기만 하면 다 막 간섭하고 막 잔소리하고 숨을 못 쉬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내분이 남편이 주는 월급을 그냥 다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나한테 알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그 돈을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그럼 남편 급여일이 아직 2주일 남았는데 지금 당장 장 볼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부탁해가지고 신용카드 받아서도 신용카드로 쓰고 그렇게 되니까 가정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니까 남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진짜 파산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계속 압박을 했던 거죠. 그러면 남편의 그 말에 일리가 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내분은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압박하는 느낌을 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냥 막 이혼하고 싶다고 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변호사님 제가 잘못했던 거네요. 저는 그냥 그런 얘기를 SNS 이런 데에다가 남편이 자기 구박하는 것만 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뭐 하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내가 피해자이고 이혼을 원하면 내가 무조건 위자를 받고 이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 잘못이 더 컸구나 이걸 느껴서 이제 노력하고 부부 사이가 더 좋아져서 아내분도 이제 이혼하지 않게 되고 가정경제가 잘 돌아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물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거나 때리거나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잘못했죠. 그거는 뭐 누가 더 잘하고 잘못했고를 따질 여지도 없이 그냥 배우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맨날 얘기만 하면 서로 싸움이 커지는 것 같아. 혹은 뭐 나랑 뭐 가치관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이혼을 결심하게 된 주된 사유라면 한 번쯤 객관적으로 나한테는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좀 같이 부부 상담을 받거나 제3자가 우리 부부를 봤을 때는 어떤지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가 회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부부 상담 너무 많이 받으세요. 부부 상담, 부부 심리 상담 이런 거 한번 꼭 해가지고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는 이혼하면 주변 사람들 보기 부끄럽고 나의 씻을 수 없는 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평생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참고 산다 이런 거였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그 이혼에 대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뭐 미디어에도 노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혼하는 게 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황혼이혼을 결심할 정도면 자녀가 이제 성년 자녀거든요.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뭐 어때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니 이혼하고 각자 행복하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모님의 이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져서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냥 이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남은 인생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살 수 없으니 이혼을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좀 사고의 흐름이 이어져가지고 이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황혼 이혼은 결혼 생활을 20년 이상 한 부부를 이제 이혼하는 부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높은 확률로 5대5의 비율로 가정주부여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높은 확률로라고 말씀드린 것은 특수한 경우가 있으면 5대5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령 배우자가 한 5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은 되지만 그게 부부 공동 재산이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배우자의 기여도는 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혹은 내 배우자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그 사업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체를 결혼하기 전부터 계속 이어나와 왔고 그리고 엄청 큰 규모의 회사야. 그러면 그 주식 가치가 포함은 되지만 똑같이 5대5를 하면은 회사를 뺏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5대5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부부 생활을 20년 하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집을 사고 예금 적금도 하고 일하면서 퇴직금도 쌓이고 그렇게 했다면 그런 재산들 다 포함해서 5대5가 될 확률이 높지만 그 외에 재산 형성에 특이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정주부였고 내가 집에서 아이 출산하고 양육하고 내 배우자를 내조하는 역할만 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가 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뭐 10년부터 재산 분할이 된다던데요. 5년부터 된다던데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정형화될 수 없어요. 10년을 살았지만 부부가 같이 사업체를 시작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자산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10년 동안 이룬 것들은 5대5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0년이 채 안 됐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결혼할 때 가져온 거 없이 그냥 집에서 있었고 경제활동도 안 했고 자녀도 없는데 내 배우자가 혼자 밖에서 일하고 뭐하고 하면서 엄청 많이 읽었어. 그렇다고 했을 때 10년 살았다고 5대5면 너무나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또 내 기여도가 30% 이렇게 훅 깎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 분할의 기여도라는 것은 몇 년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 언제 얼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나는 경제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섣불리 인터넷 검색해보고 나는 무조건 얼마 받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똑같이 경제 소득 활동을 했다면 결혼 생활 동안에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했는지, 같이 이제 부부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을 누가 부담해서 어떻게 했는지, 생활비는 누가 부담해서 어떻게 지출했는지 이런 현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해 주시면은 주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 양쪽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빌려 주셨었는지 이런 자금의 흐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준비해 주시는 것이 소송 진행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좌 조회하고 나도 계좌 조회해가지고 계좌 열람할 수는 있지만 그걸 변호사가 한눈에 보고 이 돈은 어떻게 썼구나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통장 쪼개서 관리도 하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서 얼마 모으고 이 돈은 생활비 통장으로 하고 뭘 하고 되게 통장을 여러 개로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단순 계좌 내용만 보고 이건 어떻게 썼겠구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황혼이혼에 가까울 만큼 20년 전후로 사신 분들은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배우자가 바람 피우거나 때리거나 이런 유의미한 유책이 없어도 이혼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그냥 정 떨어졌고 남처럼 그냥 지내는 거예요. 밥도 알아서 각자 먹고 주말에 어디를 뭘 하러 가던 간에 신경도 안 쓰고 명절에 당신은 당신네 집 가 나는 우리 집 갈게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원만한 가정 생활이 아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한쪽이 이혼 청구를 했을 때 다른 한쪽이 난 이혼을 하기 싫은데 내가 바람 피우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혼을 해요? 저 이혼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도 이혼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졌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파탄주의가 조금씩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파탄주의는 결혼 생활이 파탄됐다고 보면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게 파탄주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는 있지만 파탄주의적인 그 요소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배우자하고 이혼하지 않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없어요. 이혼은 하기 싫은데 배우자가 주는 경제적 지원은 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배우자 이제 더는 질려가지고 챙기기도 싫고 좀 양쪽 집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싫어. 너는 너, 나는 나, 남처럼 살면서 돈만 받고 싶어. 안 되죠. 그냥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살려면 서로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서로 남처럼 지내는 기간이 길어지고 나 마음 식었어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바람 피우거나 때리거나 이런 거 없어도 한쪽이 이혼 청구하면 이혼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양나래 변호사의 이혼상담소라는 책에서도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서요. 아,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싸우지? 나만큼 심각한가? 혹시 나는 이혼을 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양나래 변호사 검색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실제로 사연을 받아가지고 사연 소개하고 솔루션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참고하시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혹시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 방향성을 설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혼을 해야만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두 분이 노력해서 같이 잘 살면 저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잘 사는 방법을 위한 것들을 이제 많이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할까 말까 할 때에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까라는 부분에 그래도 내 배우자가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엄마가 필요한데 아빠가 필요한데 이런 마음에 공존하고 있다면 아직은 이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신중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 그리고 내가 정말 노력을 해봤는데 개선이 안 돼. 그럴 때에는 정말 이혼이 흠이 아니고 내가 신중히 결정한 것이라면 믿고 빠르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히 하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